이거는 그럼 무슨 검사의 결과인가요? 네, 요게 그 수소기 검사의 결과지입니다.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기준값은 최초 측정값을 얘기합니다. 기준값 대비 나중에 부름값이 20ppm 이상 올라가면은 검사 양성이라고 하고요. 그 말은 이제 SIBO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20ppm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10ppm 이상 올라가고 혈액 검사상 또 약간 유의미한 소견이 보이면은 그것도 SIB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좀 증상이 심하신 상태인 건가요? 그쵸. 이분은 이제 명확하게 그 검사 양성 SIBO로 진단된 환자입니다. 다음 결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검사? 요게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 결과지입니다. 업체마다 그 포맷이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 세균 대사물, 유산균 대사물, 클로스트리디움균, 곰팡이균 요 항목이 이제 장하고 관련된 항목이고요. 특히 이제 SIBO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항목입니다. 이 검사의 장점은 수소기 검사는 그냥 SIBO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어떤 균이 유난히 문제를 일으킨다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클로스트리디움균 대사물이라는 그 항목이 있어서 클로스트리디움균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또 항생제를 써야 되거든요. 이분은 정상이시네요. 예, 이렇게 나오면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빨갛게 나오신 분, 이분은 곰팡이균 쪽이 안 좋게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진균제 치료까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시보든 리보든 하여튼 디스바이오시스 치료를 할 때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게 그 근간인데요. 항생제는 그 좋은 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항생제를 딱 적당량만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런 이제 어떤 균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약간 뭐랄까요? 기관총을 남발하듯이 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검사를 하면은 이제 저격수가 스나이퍼 하는 것처럼 딱딱 맞춰서 할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이죠. 여기 보면 음식, 먹을 것들이 많이 적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푸드 아이지 테스트, 만성 음식물 과민 반응 검사 결과지입니다. 장 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유제품 요 항목 쪽이 꽤 많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우유, 계란,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이제 밀가루 쪽, 요게 대표적으로 반응이 높게 나오신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반응이 높을수록 염증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런 음식은 좀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높게 나왔던 음식들을 한 3, 4개월 완벽히 제한을 하고 만약에 이 검사를 다시 하신다라고 하면은 요 수치들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치료가 된 이후에는요? 예. 일반 알러지라면은 그럴 수가 없는데 이건 이제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하고 다시 검사를 하면은 수치가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생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고 음식 제한만 하셔도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장 관련된 검사의 끝판왕 검사라고 하는 그 분변 미생물 검사, 겉 인사이드라는 검사 결과지의 샘플 리포트지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내 장에 상주균은 그냥 많이 있는 균을 얘기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갖고 있는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균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어떤 제품을 이제 먹어야 될지도 참고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비피도 박테리움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피도 관련 유산균이 너무 많은 거는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3번 보면은 건강한 한국 평균이 0.01 이하인데 이분이 0.0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하고 락토바실러스 0.27이어야 되는데 0.09니까 이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락토바실러스가 많이 있는 유산균 제품을 드시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분이 갖고 있는 유해균, 안 좋은 균이 어떤 건지를 이제 보여주는 결과지거든요. 이제 안 좋은 균이 딱딱 나오기 때문에 아까 유기산 검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내가 어떤 균을 억제를 해야겠다. 어떤 항생제를 써야 되냐를 좀 자세히 가이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다른 회사 이지거 프로라고 하는 검사예요.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유해균, 이게 안 좋은 균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여기서도
본인한테 갖고 있는 유해 미생물이 한국인 평균에 비해서 어떤지, 또는 유해 미생물이 우리나라 한국인 평균에 비해 본인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본인 결과고요. 그렇죠. 요 색깔이 한국인 평균을 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오박테리아도 이게 좀 안 좋은 균 쪽이거든요. 1.5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6.9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좀 높게 나온 거죠. 이제 요 검사를 이제 해서 거기에 맞게 재균 치료를 하고 이제 추적 검사로 요거를 다시 이제 해보면은 지금 재균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검사예요. 그러면 대충 기간을 어떻게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를 하는 텀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환자들 상황마다 워낙 틀리기 때문에 제가 딱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진료하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한테 추천되는 이제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그런 검사들을 하러 오시기 전에 미리 한번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